네, 페이지 11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노인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요하죠? 움직임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유연성, 근력, 그리고 지구력, 정서적인 충족, 정서적인 만족감 그런 것들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표현 방법은 창의력으로 충족시킨다. 아까 막 움직였어요. 그죠? 예, 물론 제가 1번, 2번, 3번 동작을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전달해드렸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면서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뭐예요? 집단 활동 같이 하는 거다. 그죠? 예, 집단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사고를 상호 교환하면서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다.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가 없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 10번째 줄 정도 되네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러한 움직임 교육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사회적 교육 방법이 됩니다. 네, 아까 보셨죠? 소통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보는 분들은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그렇습니다. 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요. 빠른 시간에 될까요? 돼요? 한 번, 두 번 하고 오늘 하고 나면 벌써 다 기억했을까요? 돼요? 여기 65세 아까 65세 이상 이하인 분들 나와셨는데 65세 이상인 분들 오늘 하루 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발표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65세 이하는 못해요. 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가르쳐주고 왜 이렇게 못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시일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근데 아이들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되죠.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포며 모든 기능들이 막 향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넘쳐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예.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모든 기능들이 쇠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세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잘 씻어야 되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좋은 화장품도 쓰셔야 되고 향수도 뿌려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요새는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대토, 이토, 에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에토, 에스트로겐, 여성에게 있는 호르몬을 여자가 더 여성스러워지려고 하면 에토라 그러고요. 남자의 데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적인 거, 데토 호르몬이 없어진다 그래서 데토, 나는 남성적인 게 좋아라는 말들을 쓴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데트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인들의 강사는 노인의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강사는 한 명 한 명의 꾸준한 관찰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강사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어른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어른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10번을 하게 되면 강사는 비율을 봤을 때 어른들한테 지도하러 갔을 때는 10번을 하면 어떻게 해요? 5번은 그래도 따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어른들을 봤을 때 비율이 50%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케어를 받는 어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가 있는 어른들은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강사가 10번 하면 1번 따라한다. 비율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내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을 하거나 노인 여가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 10분의 1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강사가 100번을 해야지 10번을 따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10번을 따라 할 수 있다. 건강하시니까. 맞죠? 예,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 또 하나 알려드렸어요. 어느 손이에요? 어느 손이에요? 크게 올려보세요. 어느 손이에요? 어느 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오른손이 어느 손이었어? 이 손이었죠?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막 분열이 생겨.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오른손이 이 손이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갑자기 이 손을 왼손 오른손을 쓰라 그랬어. 그쵸?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나오셨던 선생님 중에서 저하고 시험 쳤던 분들 중에서 기억하는 분은 그러니까 오른손을 어느 손을 썼어요. 이 손을 막 썼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제가 오른손 나를 버리고 할 때 나를 버리고 이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반대로 시험을 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오른손이 왼손이고 내 왼손이 오른손이 되는 역할극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 봤는데 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어느 동작에서 이렇게 못 따라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했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도 아이고 어떻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장현송 교수님한테 내가 배웠을 때는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빨리 오른쪽 왼쪽 한번 박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경로당에 갔는데 어른들이 못 따라하는 거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분명히 이게 아닌데 발병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성명이 못 따라하는 거야.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분명히 천천히 한번 빨리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쵸? 그럼 그 어른들이 계속 못 따라하면 한 몇 번, 2번 정도 가르쳐보고 못 따라하면 거기 맞춰서 그냥 대처하면 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네. 근데 심리도 못 빨리 하란 말이에요. 빨리. 그쵸? 네. 이게 빨리가 안 돼. 빨리 자. 네. 자 그러면 지도할 때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였어요. 그죠? 오늘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천천히 2번 빨리 2번 박수였는데 이걸 어른들이 못 따라하면 그냥 쉽게 그냥 대처하세요. 4번 다 그냥 천천히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쪽 반은 이게 되는데 우리 반은 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강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실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현장에 나가면 부딪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분명히 배울 때는 동작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웠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갔는데 어른들이 못 따라와요. 그죠? 못 따라온다 아니면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끊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것만 계속해. 아까 우리 덩덩딱 했잖아요. 그죠? 근데 덩딱 들어가니까 막 손이랑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되면 그냥 덩덩덩만 치라 그랬던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어르신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순발력이 빨리빨리 쓰면 안 돼. 어른들을 보고 거기에 적절히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순발력이 있어갖고 아이들한테 맞춰갖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른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어른들에 맞춰서 천천히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이게 분명히 안 됐던 어른들이 이게 돼갖고 왔어요. 이게 돼갖고 왔어.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리 가는 게 이게 돼갖고 왔어. 나는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포기했어. 그냥 4번으로 해야지 그랬는데 어른들이 바꿔갖고 왔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바꾼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런 것처럼 강사도 그 순발력에 맞춰서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인의 시설활동을 지도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114페이지입니다. 밑에 있어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위에 밑에 해서 4개를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칠 때 분명히 요거를 물어보겠죠? 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치는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해요? 네. 기억하시겠어요? 정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오픈 안 하고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주의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부딪힘에도 책상이 있었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넘어지거나 아니면 멍이 심하게 들거나 타박상에 부러지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골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뼈에 구멍이 숭숭숭 그래서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행성이 오다 보니까 특히 무릎이나 이런 데서는 넘어지거나 접질러지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타박상을 입죠. 그래서 상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앉아서 아까 장구를 쳤는데 상에 부딪힐 일 없어요? 아닙니다. 일어나면서 앉으면서 장구를 치우면서 장구를 치면서 아까 장구 쳤을 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장구 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그렇죠,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인복지관에 수업을 했는데 부채춤을 췄어요. 양쪽에 큰 부채 있죠. 큰 부채춤을 췄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다 보면 얘가 크기를 가늠을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고 예쁜데 춤을 추는 사람은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구가. 그래서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눈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병원으로 막 119로 갔어요.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가르쳤는 제자가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정지가 왔습니다. 어른들한테서. 그쵸? 그러면 대처 능력 이제는 안 다르죠? 누군가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분이 119를 불러줘야 되고 그렇죠? 그 근처에 심폐소생술 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기구가 있으면 빨리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하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빨리 대체 능력을 해야 되겠죠? 119부터 빨리 눌러놓고 할까요? 네, 119부터 빨리 눌러놓고 심폐소생술 막 시작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도와주세요를 빨리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빨리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관이나 어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선생님하고 1대1로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안전요원 또는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안전요원들이 내 수업할 때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은 수업하실 때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동사무소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 관리다, 그죠? 이분이 심장이 안 좋은데 아리랑을 굳이 막 시켜가면서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진짜 숨 안 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느 분이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관절 사용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구 칠 때 앉아서 우리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그죠? 앉아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손 내리라고 한 번씩 이렇게 짚어드리고 분 있죠. 근데 장구를 치다 보면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장구 치면서요, 부딪혀서. 그런 장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장구 칠 때 제일 위험한 거요. 쪼그려 앉아서 장구 치는 거. 힘듭니다. 위험해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 있는 분들은 쪼그려서 앉으면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복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내화 신고 들어가고 의자에 앉아서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신발 신고 몸을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이 수업 시간에 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발 벗고 들어왔을 때 나이롱 양말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치마도 불편하게 입으셨는지도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편안한 복장. 그리고 오늘 수업에 아리랑을 할 건데 아리랑 수업을 할 건데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아니면 높은 힐을 신고 왔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보셔야 되고요. 주제 인지 오늘 아리랑 수업을 할 거다 아니면 오늘 난타 수업을 할 거다 아니면 오늘 저쪽에 가고 장구를 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리랑의 3채 세마치 장단을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라인 댄스를 하겠습니다. 라인 댄스라고 그러면 일어서서 발을 움직이는 셔플 댄스예요. 발을 움직이는 건데 그걸 생각 못하고 또 아리랑의 장구 장단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시간에 수업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반응,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반응, 아이고 많이 졸려 하시네 이런 거.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시네. 그죠? 예. 아, 오늘 많이 힘들어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시면서. 네. 빨리 끝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을 쭉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핵심 포인트만 수업을 하고 사실은 일찍 맞춰주는 것도 맞습니다. 수업 주제에 대한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3시간 수업을 하시고 또 1학년들 수업을 하고 또 2학년들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면 좀 덜해요. 근데 저하고 1시간 했다가 또 왔다가 또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좀 힘듭니다. 지금 1반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좀 덜한데 2반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수업을 하고 건너와서 바로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장 5시간씩 아마 이렇게 할 때 힘들죠? 그래서 진행 전후에 휴식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긴 시간을 봤을 때는 후에 조금 일찍 맞춰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죠? 네. 자, 실버 댄스입니다. 실버 댄스. 레크레이션 시간에 실버 댄스 했고 앞 시간에는 흑역 누리 민요 춤을 했습니다. 자, 실버 댄스는요.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노는 층이 좋아하는 흘러간 어떤 노래? 흘러간 옛 노래. 트로트 노래입니다. 근데 앞 시간에는 뭐였어요? 우리 민족의 노래인 민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구성한 건강체조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손 율동에서부터 아까 일어나서 했었어요. 그렇죠?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몸풀기 4단계라는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자, 위에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예, 특강을 했을 때 제가 첫날부터 시작해갖고 요것만 계속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 다시 볼 줄 모르고 요만 계속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몸풀기 4단계는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